안녕하세요. 운동선수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 이슈 사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아주 핫한 기업이죠. 원래 핫하긴 했지만 일본의 규제에 의해서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되면서 이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리고 보니까 오늘 18일, 17일자 최근에 일본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마치 일부 기사에서는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일부 소재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성공하고 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좀 여러 가지 기사들보다는 좀 실제적인 데이터랑 실제 현실은 어떤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지는 실제는 어렵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밝혀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좀 이해도 많이 되실 거고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오늘 기사인데요. 8월 18일 기사인데 이게 보시면은 2019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20%는 약 64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 매출의 86%라고 합니다. 64조 원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64조 원을. 그리고 내수로 쓰고 있는 게 10.5조.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14%. 그리고 지역별로 좀 더 나눠보니까 미국, 미주 쪽에는 대략 20조, 중국에는 17조, 18조, 마찬가지로 20조 정도, 아시아, 아프리카가 17조, 유럽은 8조, 9조.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 쪽에 거의 40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뭐 7, 80% 정도의 비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둘이가 서로 치고받고 수출량이 줄어들었을 때 삼성전자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들이 물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뭐 당연히 예상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코스피가 하락하는 추세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슈 사항들, 세계 경기 침체와는 좀 더 오히려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뭐 너무 전문가들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가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미국 S&P, 미국 증시, 미국 나스닥, 그리고 뭐 중국 증시도 살짝 언급 정도는 할 텐데 이 내용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세계 경기도 지금 변동성이 아주 크죠. 그런 상황들이 좀 맥락을 살펴보면 미국 증시가 거의 고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게 2000년이라든지 2007, 8년대에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터지고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면 전 세계의 어떤 산업 경기들이 산업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반도체, 휴대폰, 가전제품들의 수요도 당연히 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 주가 미국 주식 S&P 나스닥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한 배경이 뭐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구글, 알파벳, 우버, 유튜브, 아마존, 그리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디디 출싱인가요? 중국판 우버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다가왔고 이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도 당연히 증가 추세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 전 세계적인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폭발하면서 S&P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다들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과연 그럴 것이냐. 그러한 맥락에 이 삼성전자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면 2018년도에
2018년, 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매출 자체는 줄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가 하락은 당연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20%를 매출액의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 수출에 당연히 코스피 주가도 빠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영업이익이 60조 원대에서 지금 2019년도의 절반 정도 지나오긴 했지만 현재 영업이익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예측된 치는 30조보다 27조 반토막이 난 거죠. 실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왼쪽 하단에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 저기 2018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분기에도 보면은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 1막이 끝났다. 그리고 매출액도 52조 원으로 그래 지금 그렇게 예측치인 거죠. 14% 정도 감소했고 수치만 보면 어닝 쇼크로 불릴 수준이다. 예측치가 아니고 이거 2019년 1분기에는 이미 나온 결과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요거 참고 사항으로 저기 삼성전자가 4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업부가 반도체 그러니까 DS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요쪽이랑 디스플레이, 모바일, 소비자 전자, CE 보통 보시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를 합쳐서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여튼 반도체가 주력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좀 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사업부가 앞서서 크게 이제 4개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DS 그러니까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비자 가전 그리고 모바일 이렇게 크게 이제 3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소비자 가전, 휴대폰 모바일 그리고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패널 합친 거 보시면 2016년 1분기부터 해서 2017년 3분기까지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은 그리고 소비자 가전은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이요. 오른쪽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에서 지금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하는 것이 휴대폰이랑 가전 쪽을 물론 하고 있긴 하지만 가전이랑 휴대폰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수준이고 반도체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현재 앞선 자료에서 보셨지만 2018년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이제 하락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이제 고점 찍고 이제 하락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2019년 8월 1일 키움증권의 이런 레포트를 보면은 영업이익 7.4조 원 전망으로 해서 지금 2019년 2분기에 수요가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기서 이해하시면 좋은 것이 일단 바닥은 찍었다.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정도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해요. 그런데 세세한 것들은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세세하게 요 아마도 내용을 읽어보시고 키움증권 8월 1일자로 레포트가 나왔던 박유학 애널리스트의 자료인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D램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실적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낸드에서는 대략 이제 동반 상승하면서 이제 실적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D램이랑 낸드가 주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바닥을 확인한 느낌을 지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든지 모바일 쪽 그리고 가전 쪽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반도체에 비하면 그렇게 이제 큰 규모를 가지고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큰 비중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순자산 비율 대비 거의 이제 바닥을 찍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반적인 4차 산업이라든지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추세와 맞물려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반도체 가격의 어떤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덱스 그러니까 지표가 있습니다. 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 나스닥과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반도체 설계, 유통, 제조, 판매와 관련된 회사로 구성된 시가총액 지분 가중 지수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30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현재 요런 회사들이 있어서 이제 매년 9월 세 번째 금요일 기준으로 회사의 목록이 업데이트 된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는 이제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선행지표격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삼성전자의 2019년도 좀 확대해 놓은 차트고요. 오른쪽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보면은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스케일이 달라서 지금 변동성 크기는 다른데 추세를 한번 보세요. 추세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요건 참고사항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이 대략 이런 회사들입니다. 우리 이제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아는 회사들도 많고 처음 보는 회사들도 제법 있어요. 하지만 요런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의견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지금 또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참석은 뭐 이게 더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는 어쨌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코앞이라서 수요가 엄청나게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가격이 좀 바닥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것을 바닥으로 폭발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간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요 그런 분위기는 4차 산업혁명이 생각보다 느리다. 생각보다 느리고,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이 부딪힌다고 하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지금 구글, 우버, 디디추싱, 뭐 아마존, 이러한 4차 산업의 선두 그룹들이 오히려 지금 정체기 내지는 정체기를 찍고 하락을 하고 버블이 한번 터진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같은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 아마도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그냥 뭐 비슷한 수준일 텐데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의심이 들긴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올까? 지금 바로 코앞에 왔을까라는 의심이 들긴 해요. 지금 분위기라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1번 무조건 간다라는 측면보다는 바닥을 찍고 서서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제 다른 그 파일을 보시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관련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봐주세요. 구독자 좀 눌러주시고. 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1번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아시는 자료긴 해요. 보시면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금 50%, 80%네요. 이런데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린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얘기긴 한데, 저도 조사를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쉽지 않다. 물론 미국이랑 어느 정도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뭐 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 부분도 타당하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쉽지 않다. 전 세계의 이런 수요를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기보다 삼성전자가 엄청난 회사긴 한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국산 기업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 위험해진다? 그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조선일보라서 싫어하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단지 돈을 벌고 싶어하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이것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윤종용 이분이 부회장이셨나요? 부회장이셨네요. 뭐 일본 신문가에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한두 달 만에 할 거였으면 뭐 진작에 했지 왜 아직 안 했겠어요. 그리고 뭐 효율성의 측면에서 더 싸고 질이 좋고 그쪽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혜택 보는 국산 기업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뭐 테마주 내지는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제가 뭐 올렸던 솔브레인과 같은 뭐 그런 회사가 실제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두고 봐야 한다. 우리 같은 일반인 투자자는. 그렇습니다. 덕분에 많은 정보를 저도 했고요. 구독이랑 뭐 추천도 좀 좋다 좀 눌러주세요.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공부는 했지만 좀 칭찬도 듣고 싶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네. 프로게미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